최근에 만들었지. 우선은 거리에 대한 거잖아, 거리. 그래서 1차원인 경우와 2차원인 경우를 보통 하잖아. 그래서 1차원일 때는 A가 뭐 A 이렇게 되고 B가 만약에 B라고 하면은 A, B의 거리를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당연히 이제 절대값 한쪽에서 한쪽 뺀 거에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지. 1차원 형태지 이게, 그지? 1차원. 2차원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A를 A1, A2라고 놓고 이렇게 B를 B1, B2라고 놓으면 당연히 A, B의 길이를 표현하는 것이 거리인데 루트하고 한쪽에서 한쪽을 빼서 제곱, 그지?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서 제곱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냐? 이거야, 그지? 왜 그런지는 두 번째고 우선은 쓸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 이 공식에 입각해서 거기에 1번을 풀게 되는 거지, 그지? 1번을. 1번은 이제 여기는 그건 대부분 뭐냐면 이제 나오는 문제들만 모은 거야. 다 대부분 이게 다 기출 문제야, 내신 기출. 오타네, 아니 오타 아니면 동점이라서 동점, 둥점이 아니라 동점이야. 자, 실수 x, y에 대해서 이제 실수 x, y에 대해서 루트하고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3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x, y를 P점이라고 나와. 동점이라고. 동점이라는 뜻이지. 동점.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는 숫자를 생각해봐. 그러면 3,1이잖아. 그지? 그럼 하나의 A점으로 잡아. 3,1. 얘가 0이 되는 숫자 어떻게? B라고 잡고 마이너스 2,3이라고 잡는 거지. 그럼 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AP의 길이 더하기 BP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지? 그것의 무슨 값을 구하래? 이것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거야. 언제 최소가 되겠어? 당연히? 언제 최소가 돼? A, B의 선분의 길이가 최소가 되겠지. 그치? 그치? A가 있고 만약에 B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P를 아무데나 잡으라는 거야. 최소가 되려면 어디 있으면 돼? A, B 선분 위에 있으면 되지. 그치? P가 A, B 선분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P가. A, B 선분 위에 있는 경우 그때가 바로 최소가 된다. 답은 A, B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그냥 A, B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 생각은 이해만 하고 실제 문제 나오면 딱 A, B의 길이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루트하고 여기 빼서 제곱이니까 25 빼서 제곱하니까 플러스 4. 그래서 루트 29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항상 선분 A, B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 이건 전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자, 요때 또 실수할 수가 있어. 부호 실수할 수 있는데 그냥 A, B를 잡을 때 얘가 0이 되는 숫자, 얘가 0이 되는 숫자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지? 얘가 0이 되는 숫자 3, 얘가 0이 되는 숫자 1, 이거 잡는 거야, 그지? 여기도 0이 되는 숫자 마이너스 2, 0이 되는 숫자 3 이렇게 잡으면 A, B가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A, B 결정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바로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2번을 딱 봐도 뭐야, 문제 답 뭐야? A, B의 길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 있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에 나오면 제일 앞장에 나오겠지, 쉬우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3번. 3번은 거기 보면 A, B가 실수일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그 다음에 A-3의 제곱 플러스 B-4의 제곱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루트하고 또 A-6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되게 많지? 루트 그 다음에 A-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면 얘랑 차이점은 뭐야, 지금? 두 개가 더 많다는 거지, 두 개가 더 많다. 그럼 여기도 동점을 또 잡아. P라는 동점을 잡는데 그게 바로 A, B가 되는 거야. 점 하나씩 잡아볼게. 자, A, 얘가 0이 되는 숫자? 0, 0이지, 0, 0. 0,0. B,
얘 0이 되는 숫자 3,4. 그 다음에 C, 얘가 0이 되는 숫자 6, 마이너스 2 이렇게. D, 얘가 0이 되는 숫자 1, 마이너스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야. 근데 P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A, B, C, D는 고정돼 있다는 거죠. 고정돼 있다. 자, 그럼 A가 0,0이야. A 여기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0,0. 그지? 그럼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이 정도의 D가 있겠죠. 1, 마이너스 2. 3,4. 3,4 대충 이 정도 있겠지? B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6,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대충 이 정도의 이제 C가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죠? 답은 뭐냐? 답은 이 선과 이 선의 교점이 바로 이게 P가 되면 된다는 게 답이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위에 보이는 이놈이 바로 AP 그 다음에 플러스 BP 플러스 CP 플러스 DP의 합이 되는 거거든. 그지? 근데 만약에 A와 C를 중점으로 봐봐. A와 C, AP랑 CP를 봤을 때 얘는 이 선 위에 있어야지만이 최단거리가 되지. 그지? 여기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지? P 입장에서 보면 AC 선분 위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BP랑 DP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바로 BD의 선분 위에 있어야지만이 최단거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선분 위에 있고 얘도 선분 위에 있다는 소리는 이것과 이것의 교점이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그럼 최소값은 뭐겠어? 당연히 AC의 길이 더하기 BD의 길이가 되는 거지. 내가 이거를 그린 이유는 뭐냐? 얘가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점은 다 표시를 해봐야 된다 소리야. 그지?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이 된다. 자, 이런 문제는 뭐라고? 대각선의 교점이 된다. 대각선의 교점. 최소가 되는 경우는 바로 대각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답은 AC 길이 더하기 BD의 길이다. 그러면 AC의 길이 할 수 있죠? BD의 길이 할 수 있다. 이거지. 그치? 계산하면 얘가 4 루트 10이 나온다는 거야. 4 루트 10.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렇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야. 자, X축 위에 있고 이 점을 표현해 보자 우선. 1,4, 1,4 여기 있고 이렇게. B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잖아. 그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뭐 이렇게 있다. 점이 이렇게. 근데 지금 1,4 X축에 있는 점이래. 이거의 최소값이 어디 있으면 돼? 당연히 이 직선 이렇게 있으면 얘가 P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AB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지, AB의 길이가. 그림상으로 보면 당연히, 그지? 그래서 답은 그냥 AB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 어려운 걸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하고 다시 옛날의 걸 되새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16,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36, 이렇게. 66에 36이니까, 그지? 그래서 루트 52. 그러면 2 루트 13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지, 그지? 근데 학교에서는 사실 이건 너무 쉬워서 안 내고 내면 이제 이런 걸 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실제 나온 건데 A가 1,4, B가 2,3 이렇게 했는데 P가 X축 위에 있다. 축 위에 있다, 그지? 그때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물어봤다. 최소값. 자, 그럼 1,4가 있다 쳐보자. 1,4 2,3 이렇게. 그럼 A, B.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우리 당구에서, 그죠? 당구에서 여기에 쿠션을 맞춰가지고 B로 가려면 어디를 맞춰야 되냐 이거잖아. 이제 우리 호영이 당구 잘 치잖아. 1등이지, 이제. 그러면 한쪽을 대칭시키는 거죠. 호영아 이렇게 해야지 당구 칠 때.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여기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요 점이 바로 P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얘가 지금 뭐야? 2,3이었잖아, 그지? 요거 대칭시키면 2, 마이너스 3 이렇게. 알겠지? 그럼 결국은 여기서는 답은 뭐야? A, B 프라임 요 길이가 답이 되는 거지. 요 길이가. 그지? 요 길이.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니까 여기 빼면 루트 1 플러스 여기서 여기 빼면 77에서 49. 그래서
루트 50이 바로 최단거리가 된다. 이렇게. 예를 하나 더 들면 이거의 최소값을 물어봐. 이거 다 유형이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거의 푸는 유형이니까. 얘도 또 당구 치듯이 생각하면 돼. 1,5, 1,5 이렇게 있죠. 3,4, 3,4 대충 이 정도의 이렇게 B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AQ잖아. A에서 Y축 위에 있는 점을 찍고 이거야. 당구에서 뭐 이렇게 쿠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럼 도대체 어디를, 여기를 찍고 이렇게 할 건데 도대체 어디를 찍어야 여기를 맞출 수 있을까? 그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 움직이는 동점이 있는 곳에서 대칭시키는 거야. 알았지? 그지?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P가 여기로 움직일 때 한쪽을 대칭시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원래는 이 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얘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쫙 펼친다고 생각하면 되지. 일자로 펼친다. 그지? 얘가 만약에 이 점이 아닌 이 점을 했다면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지? 얘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얘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1이랑 2랑 같잖아. 그럼 꺾어져서 가는 거였는데, 얘 실제로는 이렇게 꺾어지니까 최단거리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여기다 대칭시키는 거야. 대칭 쫙. 그지? 대칭 쫙.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요 점을 선택하고 여기도 대칭시켜 이렇게 대칭시켜서 요 점을 B 프라임. 그래서 대칭 쫙 이렇게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 A 프라임은 점의 좌표 마이너스 1,5 부호 항상 조심하시고 B 프라임은 3,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답은 A 프라임, B 프라임이 답이 되는 거야, 길이가. 그럼 루트하고 빼서 제곱하니까 16. 빼서 제곱하면 99, 8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루트에 97 이렇게 하면 최단거리는 루트 97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대칭 쫙,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7번) 자, 우선은 그 삼각형의 성립 조건은 한 변이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그지?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커야 된다는 게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야, 그지? 이게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그래, 그지? 이렇게.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P와 A와 B가 삼각형을 성립시킨다고 이야기한다는 소리는 당연히 지금 A, B의 길이라고 치면 이렇게 A, B의 길이 한 변의 길이를 가져오면 당연히 AP 마이너스 BP 이렇게 그 다음에 AP 플러스 BP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지? 당연한.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문제는. 이 부분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보통 물어보는 거지. 뭘 물어보냐면 우선은 AP와 BP 이렇게 이것의 최대값이 뭐냐, 최대값을 물어봐 이렇게. 답은 AB의 길이야. 선생님 등호가 없는데 왜 갑자기 그럽니까? 여기는 이제 삼각형이 성립한다는 게 얘기가 아니야. 삼각형이랑 상관없다, 우선은. 그지?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 경우가 바로 P가 A, B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경우. 연장선 위에 있는 경우가 바로 차의 최대값이 되는 경우다. 알겠지? 그지? 차의 최대값이 되는 경우가 그 경우다. 그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 여기 어떤 선 위에 P가 있다? 선 위에 A가 여기 있고 만약에 B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이쪽.
A가 여기 있고 만약에 B가 여기 있다고 쳐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P는 여기 위로 막 움직인대. 그지? 여기를 막 움직여.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삼각형이 성립하려면 우선은 요 라인 쫙 그려놔서 딱 그려놔갖고 이렇게 선을 쫙 연결했을 때 요 점 이쪽으로 이쪽 라인으로 요 점이 아니기만 하면 그치? 이 점이 아니기만 하면 삼각형은 만들어지겠지. 우선은 얘가 여기 있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 다음 이쪽 라인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 이렇게 들여놓고 이렇게 들어놓으면 만날까 안 만날까 이거는? 이건 안 만나 사실. 아니 만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겠지 이 경우는, 그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어도 얘 연결하고 이 안쪽으로 연결하겠지 이렇게, 그지? 아니면 위쪽으로 연결하거나, 그지?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요 점일 때가 바로 최대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요 점일 때 최대값. 왜 그러냐면 요 때가 B가 여기 있으면 있잖아. 이 AP와 BP 이렇게 이걸 뺀 거, AP에서 BP를 뺀 것은 바로 AB의 길이가 되는 순간인 거지. 그 다른 경우는 무조건 이게 성립하는 거고. 어떤 경우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바로 P가 AB의 연장선 위에 있을 때만 되는 거야. 연장선 위,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P가 있는 순간. 그지? 그 순간이 바로 이퀄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퀄. 그렇지? 그런 순간이다. 그래서 답은 그냥 뭐라는 거야? 그냥 AB의 길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외우는 거야, 사실 이거는. 이해했지? 시험 문제 풀 때는 외우는 거지. 그럼 보자마자 뭐야? 뭐야, 이거? 답. AB의 길이의 제곱이 답인 거야. 왜? 머릿속으로 이걸 먼저 다 생각한 거지. 뭐 이유를 제시하세요. 그럼 이제 오늘 첫 수업이니까 이유를 제시하면 되는 거야, 그지? 어떤 경우라고? 바로 이런 느낌의 경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래서 설명하고 싶은 거니까 오늘은 2,4, 4,8 이렇게. A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 P가 막 움직이겠지? A, 0에 P가 움직일 거야? 어떤 순간이라고? 이 순간이라고. P가 여기 있는 순간이 최대값이 되는 거라고. 왜? 그 나머지 애들은 삼각형이 성립하는 조건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성립하는 거라면 삼각형이 성립 조건이, 그지? 근데 이쪽이 등호 성립하는 경우가 바로 이쪽에 왔을 때 등호 성립한다. 그지? APB에서 AP를 뺀 것이 바로 AB의 길이인 순간이다. 이때가 이퀄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답은 그냥 AB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지? 우리는 항상 유형을 다 맞춰야 비유형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수능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그래서 AB의 길이의 제곱을 물어보면 답은 20이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다. 그지? 그럼 나중에 뒤로 가면은 뭘 물어보겠어? 그럼 P점이 뭐예요?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야. 뒤로 가면은. 지금은 이제 최소 값을 물어보니까 이랬지. P점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직선의 방향을 세워서 X좌편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림이 너무 예쁘잖아. 그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선의 발 내려주면 그지? 그림이 좀 예쁘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야? 2죠? 이렇게. 여기 길이는 뭐야? 4고 여기 길이는 8이야. 이렇게. 아, 1대 2네. 여기도 1대 2겠네. 그럼 여기 길이가 2니까, 그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0,0이었다는 거지. 0,0인지 모르지, 처음에는. 그지? 근데 그림을 통해서 보면 0,0이 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나중에 뒤로 가면은 P를 물어보는 거지. P점을 물어보게 돼 있어. 나중에 뒤로 가면. 그지? 그래서 외워야 될 게 많아. 특히 그냥 원리를 이해하고 그냥 외우는 거지. 바로바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그래야 시간 내에 풀게 돼.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은 지저분한 문제들이 있어. 계산 지저분한 거. 그런 걸 내는 거야, 학교에서는. 시간 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거 풀 때마다 원리를 탐구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아, AP 빼기 BP의 그 차의 최대값은 바로 그냥 AB의 길이구나.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야. 넘어갑시다. 자, 첫 번째 공식은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수능 보는 아이들이 다 외우고 있는 정리야.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떠나서 무조건 외워야 된다. 공식이 이제 두 가지야. A 대 B는 C 대 D다. 이게 바로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 L 공식도 많이 나와. L은 루트에 A 곱하기 B 마이너스 C 곱하기 D. 이 두 개 공식은 수능 보는 애들도 지금 다 외우라고 하는 공식이야. 두 번째, 파푸스, 그지? 파푸스의 중선 정리다. 고등학교 때에 배우는 파푸스 정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파푸스 정리라고도 해. 그지? 근데 파푸스가 이거 하나 만들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식 명칭은 중선 정리다. 중선은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이은 선이 중선이다. 그치? 알겠지? 그래서 요 정리는 있잖아. 뭐랑 관련성이 있냐면, 무게중심과 관련이 돼 있다. 무게중심은 어떨 때 어떻게 작동하지? 중선의 교점이지? 그지? 그잖아. 두 중선의 교점, 두 개 또는 세 개의 중선의 교점. 그게 무게중심이거든. 그지? 그럼 여기 어떤 얘기가 들어와? 중선이라는 얘기가 나와. 중선. 그럼 중선이라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중선 정리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얘가 등장했을 때 이 공식을 생각할 필요가 생긴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생각할까? 3대 중심이 있잖아. 우리한테 3대 중심이. 옛날에는 5대 중심을 배웠는데 지금 3대 중심만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무슨 심하고 관련이 있을까? 아니, 내심, 외심, 무게중심 세 개 중에 하나잖아. 내심이지. 그지? 얘는 내심과 관계가 돼요. 내심과. 자, 내심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렇지. 그래서 내심이 나왔을 때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 정도, 그지? 우선은 봐봐 이렇게. 파푸스 중선 정리 이것도 모든 수능 대비하는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는 정리야, 그지? 이렇게 중선. 그지? 내일이 수능 날이어도 외우라고. 그지? 왜냐하면 작년 수능에 이게 나왔어. 이게 써먹는 게. 그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퀄 2배의 c제곱 플러스 d제곱이다. 이렇게.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된다. 그지? 근데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라고? 파푸스 중선 정리는 무게중심이 등장했을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각의 이등분선 정리는 내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세 번째. 스튜어드 정리라는 게 있어요. 스튜어드 정리.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얘로도 충분해. 얘로 푸는 것이 일반적이야.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근데 우리 학교가 조금 문제를 선생님이 꽈서 내겠다 하면은 얘가 좀 유용성이 크고 수능하는 아이들은 얘 무조건 외워. 얘까지. 그치? 얘는 중선 정리의 확장이야. 스튜어드라는 사람이 야, 이거 중선일 때만 쓰면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중선이든 아니든 써자. 이거지, 그치? 그래서 선을 쫙 긋고 샤. 이렇게. 여기 A, 여기 B. N, M, D 이렇게 돼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중선이든 아니든 쓸 수 있는 정리가 바로 스튜어드 정리인데 우리 학교가 조금 그냥 어려운 걸 안 낸다 그러면 사실은 좀 외우지 않아도 되는 정리야 사실. 근데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걸 낸다 이거지, 그지? 자, 공식은 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m하고 a랑 곱하고 n하고 b랑 곱할 거야. m. 사실 이거 중학교 때 원래 외우거든. 심화하는 반에서. m하고 n을 각각 곱했지? 한 번 더해. 더했지? 한 번 곱해.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d의 제곱 이렇게. 자, m하고 n이 만약에 같잖아? 뭐로? c로 같은 이 경우가 바로 중선 정리가 되는 거야. 중선. 그렇지? 이 경우가 중선 정리입니다. 이거 좀 필기해 주세요. 딱 봤어? AP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이렇게 들어간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 파푸스 중선 정리 생각한다. 이게 답이야. 답이라고 그냥. 그치?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지? 그럼 생각을 해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y는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1,0 여기에 이제 a라는 점이 있는 거야. 1,0 b는 3,0이야. 3,0 이 정도의 3,0 자, 이거 제곱하면 무조건 파푸스 중선 정리 생각하라 그랬지? 그럼 중선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P 어떤 점에 중선을 내려야 되겠지. P는 어떤 점인지 모르니까 P를 찍으면 바본 거야. P는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지는 거지 P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지는 거다. 그럼 난 뭐는 딱 정해지는 거야. 중점은 정해지는 거지. M 이렇게. 파푸스 중선 정리하려면 중점을 잡아야 되는 거야. A, B의 중점을 잡는다. 자, 중점을 잡았지? 그 다음 여기 선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은 봐봐. 이제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2배의 공식파 2배의 AM의 제곱 그쵸? 이거 길이의 제곱 그치? 여긴 이제 2인데 중점이니까 중간점이니까 플러스 뭐가 되냐면 MP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AM의 제곱은 얘는 그냥 1이야. 그럼 얘가 최소면 되겠네? 그치? M은 고정점에서 위에 여기 선에다가 최단거리를 그으라는 거야. 그럼 수직이지. 빵 때리는 거야, 수직으로. 빡, 잽. 그치? 잽으로 딱 때리면, 너 수직. 이게 바로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이때 P. 그치? 요때 P가 답이 되는 거야. 최단거리. 그치? 근데 나한테 최소일 때 P값을 물어본 거잖아. 그치? 요 P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P점 자체를. P점 자체를 구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그 P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데, 자, 원래는 이제 나중에 직선을 배우게 되면은 얘랑 수직일 때는 기울기표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가지고 이 직선하고 교점을 구하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지금 그걸 모른다고 해보자. 그치? 모른다고 해보자. 모를 수 있잖아, 우리가. 그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여기서? 구하려면? P점 여기서 M에서 쫙 쏘은 게 이건데, 그지?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잖아, 그지? 맞아? 요 점의 좌표를 문제에서는 그 P가 되는 그 좌표를 구하라고 하잖아, 문제에서. 그 H를 구하라는 거잖아, 문제에서는, 그지? 그잖아, 그 H를 구하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럼 요때는 그 P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쫙 이건데. 이게 지금 45도라는 거잖아. 이게 45도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여기서. 그지? 그럼 내가 여기서 여기 선을 내리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디로 와? 여기로 오지, 이렇게. 이렇게. 그지? 봐봐. 다시 한번. 원래는 요 삼각형에서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로 우연찮게 오기 때문에 여기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로 오고 그럼 얘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대 1이면 여기도 2대 1이야. 요 삼각형에서 여기도 2대 1일 거야. 그지?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돼?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그지? 2대 1이니까 0.5가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런데 자, 차라리 뭘로 한다고? 요 기울기가 1이니까 요 기울기를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요게 직선의 방정식의 y는 마이너스 x에다 2일 때 0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두 개의 교점을 구하라. 그럼 둘이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면 P점은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되는 거야. 지금까지 했던 게 뭐야? 우선은 이거지. 만약에 AP 플러스 BP에 요게 이제 최소값이 뭐냐? 그지? 뭐야 답? 그지? P가 어떤 순간이냐? P가 선분 A, B 위에 있는 순간인 거야.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AP 마이너스 BP 이거의 최대값은 뭐라는 거야? 이것도 바로 A, B의 길인 거야. 이렇게. 그지? 이때 P는 어디 있는 거야? P는 A, B의 연장선 위. 선 위에 있는 경우에, 그지? 이퀄이 성립하면서 최대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값을 물어보면 날 뭐 생각한다고 이거는? 중선 정리 생각해라. 그리고 AB의 선분 AB의 중점을 잡는다. 딱 이렇게. 이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럼 이때 어떻게 해요? 야, 그럼 A, B가 답이잖아. 이때는 뭐예요? 그럼 A, B가 답이잖아. 그지? 어떤 경우에 P가 선분 A, B 위에 있으면 되잖아. 이때는요, A, B의 연장선 위에 있으면 되잖아. 자, 이때는요, 선생님, 중선정리 생각하는데 A, B의 중점을 잡고 시작해. 이렇게 해야 시작할 수 있잖아, 빨리. 그지?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지, 사실. 자, 우선은 이제 그 A가 x1, y1, B가 x2, y2, C가 x1, x3, y3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공식의 증명은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 거야. 우선은 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 무게중심. 근데 너네도 알다시피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야. 알았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삼각형만 다루는 것 뿐이야. 사각형도 있고 오각형도 있고 육각형도 있는 거야. 그건 이제 대학교 가서 다루는 거고 굉장히 복잡해. 작도하는 게. 근데 이게 삼각형을 안 만들어져 있어도 점 3개짜리 무게중심은 똑같은 거야. 알았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든. 그치? 그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시험에 안 나와. 자, 어쨌든 삼각형 무게중심 공식은 G라고 하고 3분의 다 더하면 돼. x1, x2, x 다 더하. 공식이야 이게.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떤 P가 임의의 점이야.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 플러스 CP 제곱의 최소값은 뭐냐? 최소일 때의 P는 뭐냐? 이게 무게중심이야. 증명은 선생님이 손글씨에다 해놨으니까 이때 읽어보면 되는데 별거 아니고 진짜 여기다가 P점을 x, y, x, y, x, y에서 이걸 다 계산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고쳐가지고 하는 게 증명이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그 증명인데 증명은 나중에 손글씨로 바라보고 지금은 그냥 외우자. 그지? 3개짜리 제곱인 경우는 그냥 무게중심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자마자 뭐야? P가 뭐야? P는 무게중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0 3분의 2 플러스 6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답인 거야. 1,3 이게 답인 거야. 그냥. 알겠지? 이걸 못 배운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그냥 진짜 집어넣고 증명하는 거지. 그리고 해설지는 집어넣고 증명하듯이 나오게 돼 있어. 해설지는. 알겠지? 그래서 원래 고생시킨 다음에 야 결론적으로 무게중심이잖아 라고 하면 아 무게중심이었어? 탄성을 지를 수 있게 하는 교육 과정이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무게중심을 외운다 이거지. 그지? 자 우선은 이제 이런 거야. 우선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있었을 때
여기랑 이게 n 대 m.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n 대 m으로 나눠진 점이 있다,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n 대 m. 이렇게 비율로서 점이 찍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얘 무게중심하고 큰 거의 무게중심은 같다. 알겠지? 그거 외우면 돼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뒤에 내분점이라는 것을 배울 때 증명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완전 노가다로 증명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엄청 획기적인 게 아니고 그냥 생 노가다로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D, E, F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같은 비율로 가야 돼. 그 대신에 1대 2, 1대 2, 1대 2 이런 식으로. 알겠지? N 대 M, N 대 M, N 대 M. 손 띄지 말고 N 대 M. 그럴 때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이겁니다. 그죠? 알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하고 삼각형 D, E, F의 무게중심은 일치한다. 이거고. 두 번째, A, B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싶어. 대칭이라는 건 뭐지? 예준아? A, B가 있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싶어. 그 소리는 얘를 딱 잘라가지고 180도 회전시킨다는 거야. 점대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180도 회전이야.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180도 회전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그 소리는 사실 중점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뭐냐 이거지, 이 점의 좌표가 이게. 그럼 더해서 2분의 1 하면은 알파가 되면 되잖아. 그치? 얘랑 머릿수로 더했는데 2분의 1은 알파가 돼버렸어. 2알파 마이너스 A, 2베타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 그죠? 별거 아니지? 근데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 B를 X는 알파 대칭시키고 싶어. X는 알파 대칭? 그럼 뭐냐? 이런 느낌인 거야. X는 알파가 이렇게 있는 거야. A, B가 여기 있어. 얘에다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대칭은 180도 회전이야. 알지? 그래서 180도 회전시킨다는 소리는 중점이라는 뜻이지, 이렇게. 요 점의 좌표가 뭐냐 이거지. 그러면 B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지? B는 그대로 있지? A만 중점이 알파면 되는 거야. A만 중점이 알파면 돼. 2알파 마이너스 A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래? Y는 베타 대칭은? Y는 베타가 이렇게 있는 거야? Y는 베타가? A,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대칭은 180도 회전이야. 그치?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회전. 그럼 결국 여기는 A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 좌표는 뭐냐 이거지, 이 좌표가. 그래서 얘는 A, 중점이 되는 게 2B 마이너스 베타가 돼. 그래서 선대칭 두 번 일어나잖아? X, Y는 선대칭 두 번 일어나면 걔가 점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베타 마이너스 B가 아니라 2B 마이너스 B예요. 2베타 마이너스 B.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선대칭을 두 번 하잖아? X는 알파, Y는 베타 대칭하면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점대칭이 되는 거야. 선대칭 두 번에 점대칭. 다 수능에 나오는 거야. 이거 그냥 얘들 점대칭 시킨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냥 중점이 얘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유롭게 해. 자유롭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얘들 점대칭 시킨다고 생각하거나 아니 중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2x1 마이너스 1, 그지? 확인? 둘이 더해서 2분의 1하면 얘가 되잖아. 2y1 마이너스 6 이렇게. 얘는 2x2 마이너스 1, 2y2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A, B, C의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3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고, 그지? 그럼 얘는 3분의 다 더하세요. 그럼 2x1 플러스 2x2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얘는 3분의 2y1 플러스 2y2하고 마이너스 6, 6이니까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지금 2니까 여기 4에다가 1 빼니까 1이 되는 거고. 4, 2, 8에다가 6 빼니까 뭐가 되겠어?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하면 A 플러스 B는 3분의 5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15번 66 나와 있고요. 직각삼각형이래. 그 다음에 A, B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지. D가 뭐냐면 5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5, 9, 1이겠죠. 5, 9, 1일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할 때 BC 위에 있는 점 E에 대해서 C에 위에 있는 점 F에 대해서 삼각형 DF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5대1? 그치? 5대1 될 수밖에 없다. 여기도 5, 9,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여기도 비율이 5대1인데 우리 당연히 알고 있듯이 45도일 때 1대1 때 루트 2고 그지? 60도일 때 1대2 대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는 30도니까 이렇게 하고 이건 암기하고 있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여기는 지금 6루트 2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당연히 루트 2일 거고 여기는 5루트 2일 거야. 이렇게까지 우선 세팅해 놓고 문제를 보자. 그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운 이론이야.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이 F의 길이를 구하세요. 그죠? 이 F. 이게 F고 얘가 2거든. 그럼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을 그리려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왜냐면 여기가 45도라는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가 45도니까 지금 여기 길이는 뭐야? 이게 지금 이 길이는 1이겠죠? 1대1 대 루트 2니까 45도. 여기도 45도니까 이렇게. 여기가 1이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된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맞아? 그잖아? 근데 여기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도가 아니, 미안해. 45도가 아니구나. 여기가 45도지. 미쳤네. 얘는 그냥 이거야. 그냥 얘 자체. 45도 아니. 여기가 45도.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는 비율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5죠. 5. 그지? 5대 6은 이것 대 6이다. 그러니까 이게 5가 되는 거지. 5. 이렇게. 그지?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야. 어려워서 낸 게 아니고. 그래서 저기 구하고 싶은 쟤는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16 플러스 25. 루트 4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치? 발명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금 발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여기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여기가 5대 6은 이것 대 6 이거죠. 참고로 우리 학교가 특이하면 이제 이걸 내는 거야. 특이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기하할 때도 나와. 기하할 때도 이게. 내가 선을 막 이렇게 걷는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 이렇게. 근데 비율을 따져봤더니 여기가 3대 2였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1대 2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몇 대 몇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몇 대 몇이고 얘가 몇 대 몇이고 얘가 몇 대 몇이고 얘가 몇 대 몇이고 이런 걸 다 할 수가 있어. 비율 두 가지만 알면. 저게 이제 지렛대 원리거든. C는 중점이에요. C에서 아니 아무데나 붙는 거야 그냥. 상관없어. 이게 그지?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군사 그런 장비들 만든 사람이야. 투석기 같은 거 만들어, 투석기. 그래서 옛날에 원을 그려놓고 내 원 밟지 말라고 해갖고 죽었잖아. 그지? 그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뭘 생각한 거냐면, 이렇게 AB라는 거에다가 여기다가 1kg을 넣고 1kg이 났을 때 무게중심이 어딜까를 생각한 거야. 무게중심이 어디겠어, 당연히? 청중앙에 있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시소 같은 거지, 그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3kg 있고 1kg 있었으면 이 무게중심을 어디로 옮겨야 되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거든. 왼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으로 옮겨야지, 그지? 왼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바가 있어, 바가. 헬스장감이 이런 바가 있잖아. 헬스장감이 이렇게 막대기 20kg인가 15kg인가 있단 말이야, 10kg인가.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제 이런 근육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근데 하다 보면 이제 10번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점점점 뭘 찾아가, 우리가? 무게중심을 찾아가는 거야, 무게중심을.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무게보다 여기 있는 무게가 훨씬 더 크잖아. 나는 정중앙을 찾아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무게가 큰 쪽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무게중심을 찾아서. 그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물덩이를 양쪽에 지은 사람도 이쪽이 더 무거우면은 물덩이를 이쪽으로 중심을 옮긴다는 거지, 이렇게. 근데 그 비율을 아리케미디에서 생각해 봤더니 정확히 1대3이었다는 거예요, 1대3. 정확히 1대3. 그죠? 이게 1대3의 비율이 될 수밖에 1대3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 그러니까 원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거랑 항상 같아야 되는구나. 뭔지 알겠지? 비율상으로 봤을 때. 이거의 무게를 생각했을 때 여기 1대3이라는 비율을 봤을 때 얘 둘이 곱한 거랑 얘 둘이 곱한 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 삼각형이라는 것도 생각해 본 거야. 무게중심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에 1kg 있고 1kg 있고 1kg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생각을. 그러면 얘와 얘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중앙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지? 여기가 우선 이것과 이것의 무게중심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랑 얘를 연결했을 때 얘에 작용하는 무게는 얼마냐면 얘네들이 더한 거야. 2지, 2. 그럼 얘는 2만큼 있고 얘는 1만큼 있잖아. 여기의 무게중심은 2대 1이다. 2대. 이 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이쪽도 똑같이 하고 이쪽도 똑같이 하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다 여기도 중점을 연결하면 요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중점 연결하고 여기도 중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무게중심이 2대 1이 돼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위로 가볼게. 이제는 무게를 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무게를 정해주고 어디가 무게중심이게 얘기한 거고 얘는 뭐냐면 얘가 무게중심이 되려면 여기랑 여기랑 얼마의 무게를 넣어야 되냐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위에 당연히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같아야 되잖아. 그지? 여기 했던 것처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같아야 되잖아. 그럼 결국 여기다 뭘 넣어야 돼? 3만큼을 넣어야 돼. 3kg. 여기는 2kg. 이렇게 놓으면은 결국 둘이 곱하는 거 같지. 임의로 내가 정하는 거야, 그냥. 처음 시작은. 그지? 그럼 여기는 봐봐. 그럼 얘가 무게중심이 되려면 얘 둘이 곱한 거랑 얘 둘이 곱한 거 같아야 되는데 이거 얼마 있겠어, 여기는? 1만큼 있다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이거 손글씨 있지만 설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말로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럼 봐봐. 얘랑 얘야. 이게 무게중심이 돼야 돼. 그럼 여기 몇 대 몇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가? 1대 3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돼야지 무게중심이 되겠지, 그지? 여기에 작용하는 무게는 얼마야, 그러면? 얘네들이 더한 것만큼이 작용하는 거야, 더한 것만큼. 4만큼이 작용하는 거야. 여기 2네? 그럼 얘가 무게중심이 되려면 여기가 4대 2야, 그지? 그럼 결국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똑같이. 이렇게. 그럼 여기도 2랑 3이랑 더하면 5만큼의 무게네? 여기 1이네? 그럼 여기 1대 5의 비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지? 여기도 얘랑 둘이 더하면 3이네? 그럼 여기는, 중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알겠지? 이런 문제에서, 이 넓이랑 이 넓이의 비가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 넓이랑 이 넓이의 비가 얼마냐? 1대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거는 기하할 때도 배우는 거야. 기하는 선생님들 무조건 100%낼 거야, 아마. 왜냐면 내기 편하거든, 이거 문제가. 알겠지?